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그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두 가지 핵심 수치가 바로 금리와 환율일 것 같은데요. 이 환율, 그리고 위안화 환율에 있어서 정말 큰 변동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최근에 빠르게 절상이 돼서 지금 고점 대비 9.3% 절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7.13에서 어제 6.46까지 이제 네. 절상이 됐고요. 요거 뭐 달러 위안 차트니까 내려간다면 위안화가 절상입니다. 절상되는. 네. 위로 가면 절하고요. 네. 그래서 얼마나 더 절상이 될 거냐가 관심인데 지금 전 저점이 6.28이고 더 이제 좀 길게 보면 6.1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한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5.6 정도 더 추가적인 절상의 가능성 네. 이제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중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제로 금리에 돈 빌려다가 이 중국의 이 위안화를 바꿔서 놨다 그러면 별 리스크 없이 이제 한 9%를 먹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미 9% 정도의 절상이 있었고 추가로 예상컨대 한 5% 정도가 더 절상될 수 있다 말씀이신 거죠. 뭐 주식에 있어서 5% 정도면 크진 않겠지만 환율이 5%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조업들의 매출액 순이익률이 5%가 못 넘어가는데 중국의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들은 아주 이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왜 이런 이제 절상이 빠르게 일어나냐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경기 회복의 차이입니다. 네. 지금 왼쪽 차트가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의 그 경제 성장인데요. 이 트렌드를 보면 지금 앞으로 한 4, 5년이 지나도 2018, 9년에 그 트렌드를 못 따라갈 거다. 네. 이게 이제 그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고 중국은 상대적인 충격이 적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상대적인 회복력의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 프린트 만능주의 돈 이제 무한대로 찍은 거죠.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세 개 그림이 미국이 GDP 대비해서 금융통화정책 이제 비중이고 가운데가 유럽이고 맨 오른쪽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GDP 한 27, 8%의 돈을 썼지만 중국은 한 12% 정도 네. 이제 이 정도 썼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성장률은 차이가 이제 아직 많이 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회복의 수준을 놓고 보면 미국은 회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한 4분기, 8분기 정도는 전고점 수준을 못 넘어갈 거라는 것이 예측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1, 4분기 때를 제외하고는 지금 경기 회복이 다 그 2019년 수준을 더 위에 가 있는 그래서 경기 회복력의 차이가 굉장히 컸다. 그러니까 미국은 다시 되돌아오기는 과정인 거고 중국은 이미 되돌아와서 제갈 길을 가고 있는 차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리바운드가 아니라 이미 리커버 단계를 들어갔고 네. 미국은 이제 리바운드 하는 정도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금리 차이입니다. 지금 네. 미국은 기준금리 베이스로 보면 0.25, 실제로는 제로지만 중국은 3.85 정도 됩니다. 거의 10배 차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 최근에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이제 조금 오른다고 하지만 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두 개 스프레드를 놓고 보면 지금 2.2%, 2.3% 정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국채 수익률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환에서 한 9% 정도 절상되고 이 국채 수익률에서도 한 2.3 정도를 되면 이게 11.6, 12% 정도의 리스크 프리한 네. 이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금리의 차이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중국에 투자했을 때 무위험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한 12% 정도 리스크 프리한 이제 자금을 네. 이득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자금 유입인데 증시에서 자금 유입이 후전강통 시작된 2014년부터 증시로만 1조 2천억 달러가 이제 유입이 됐고요. 네. 그리고 월별로 보더라도 2019년, 20년에 이 5개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19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후전강통에 자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 20년에 한국에서는 중국의 위기 붕괴론 그렇게 많이 얘기했지만 물론 그것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언론에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그대로 갖다 베꼈으면서 그렇지만 문제는 이제 외국인들, 미국과 유럽의 투자가들은 언론과 정반대로 돈을 계속 집어넣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증시에 자금이 많이 들어왔고, 세 번째는 무역 흑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이 시진핑 사이에 진짜 무역 전쟁이 2018년, 19년, 20년 뭐 3개년에 걸쳐 벌어졌고, 2019년과 20년에 치열하게 붙었는데, 문제는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가 2019년에 3,500억이었는데 2019년에 4,200억으로 한 700억 정도 더 늘어났고, 네. 2020년에는 4,600억으로 한 300억, 400억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을 못하면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중국의 전체 수출 비중에서 대미 비중이 17%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네. 나머지 83%에서 수출이 더 늘어나는 바람에 중국 전체 무역 수지 흑자는 단계적으로 계속 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 뭐 작년 11월 달 같은 경우는 지금 21%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미스테리인데, 이제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전 세계가 불경기다 보니까 가성비가 좋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커졌어요. 네. 중국이 이제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 보니까 이 수요가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불황에 중국의 수출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네. 또 하나는 이 방역 물자 수출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방역 물자. 그렇습니다. 네. 전 세계가 이제 작년 뭐 3, 4분기 이후로 2차 확산, 3차 확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방역 물자 수입이 확 늘어났는데, 중국은 상대적으로 빨리 안정화되는 바람에 이 물자 수출이 전체 수출의 거의 한 10%에서 한 12, 3%를 차지할 정도로 없던 것이 그만큼 늘어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역 수입은 한 4, 5%인데 수출이 20%까지 늘어버리니까 네. 흑자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늘어났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환 보유고도 2020년 초에 3조 6천억 정도에서 3조 600억 정도 수준에서 지금 작년 연말에 3조 1,700억 달러로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외환보유고가 한 번 더 떨어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빠르게 또 회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거시 경제 지표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이제 환율의 강세를 절상을 이제 원인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거시 경제는 특징이 또 트렌드잖아요. 이런 그렇습니다. 것이 좀 지속될 것으로 그래서 느껴지네요. 이제 그것을 보면은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중국의 환율 저것은 거시 경제하고 상관이 없다. 네.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환율을 절상시킨 겁니다, 이거는. 거시 환경은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해석은 되지만 그렇죠. 실제 본질은 정부가 조정하고 있다. 그래서 네. 이유는 뭐냐 그러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내수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출 기업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중국은 한국에서 많은 오해가 중국은 수출 안 되면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 2005년에 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3%로 이때는 수출 안 되면 끝나는 거죠. 근데 네.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보면 32%, 수출은 그중에서 17% GDP에서. 네. 그래서 나머지 83%는 이게 내수란 얘기예요. 그럼 지금 중국은 내수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면 환율이 절상되는 것이, 수출을 하는 17%는 절상이 되면 죽지만 83%는 수입 물가가 대폭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17대 83, 뭘 선택하려고 그럴 때 중국 정부는 내수를 키워야 되고 내수를 육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 위안화 절상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수 부양을 위한 의도적 절상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2020년에 21년에 지금 내수 부양을 위한 수요 측 개혁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데, 여기에 환율 절상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또 이제 중국으로 놓고 보면은 이 2021년에 중요한 그 경제정책 8가지 중에서 세 번째가 내수 확대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내수 확대를 하려고 했을 때 위안화 절상이 내수 확대에 굉장히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숨어있는 또 하나 전쟁은 바로 금융전쟁입니다. 바이든이 취임하고 나서 맨 처음 무슨 전쟁을 할 거냐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환율 전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네. 미중의 전쟁을 2년 동안 놓고 보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무역 전쟁이었지만, 이것으로서는 중국을 자초시키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바이든 정부는 새로운 길로 들어간다고 하면 결국은 기술 아니면 금융인데, 지금 중국이 가장 취약한 것이 금융이기 때문에 아마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금융전쟁부터 할 가능성이 높고, 바이든이 선거 유세 기간 중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환율 조작을 통해서 중국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미국 이익을 훔쳐가기 때문에 이걸 제재해야 된다. 네.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네. 바이든이 집권하고 나면 맨 처음 드는 것이 환율 전쟁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환율이 무역 수지 흑자 뭐 계속적으로 이게 흑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7.13까지 절하를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뭐 충분히 시비거리가 되고 트집을 잡을 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막으려고 하면 먼저 절상을 시켜버리면 그 이제 얘기를 하기 어려워지죠. 그러면 네. 협상에서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것도 중요한 배경이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더 중요한 것은 내수 확대를 위해서는 위안화 절상이 중국 경제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환율 절상을 하게 된 이유인데 그러나 그 두 가지 다도 사실은 약간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은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다섯 번째, 위안화 환율은 중국 정부 마음대로 정한다. 진짜 결론은 이거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위안화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전일 종가에다가 이건 이제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거기다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라고 복수통화에 가중치를 넣고 거기에 경기 대응 인수라는 걸 더해서 세 가지를 합쳐서 환율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전일 종가는 시장 환율이기 때문에 되는데 문제는 복수통화 바스켓이라는 것이 중국이 많이 거래하고 있는 22개 나라의 통화를 바게스에 집어넣어서 섞는 거죠. 네. 거기서 나온 환율을 가지고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중국은 이중환율제, 관리변동환율제 그리고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를 가는데 문제는 이 복수통화 바스켓에 과거에는 미국 달러가 한 40% 들어갔다가 이걸 개편하면서 미국 달러가 22% 정도 들어가요. 나머지 이제 20몇 개의 이 통화가 있는데 이걸 가중하는 방법을 가중치를 공개하지 않아. 이건 국가 기밀입니다. 네.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9년, 20년에 미중이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고 네. 이 무역수지 흑자가 그렇게 나고 있으면 환율은 이론상으로 절상이 돼야 되죠. 근데 6.28에서 7.13까지 그대로 절하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시장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 가중치를 조정을 해서 환율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환율의 빠른 절상도 이것은 그냥 표면상으로 보면 그런 이제 이 외화자금의 유입이라든지 무역수지 흑자라든지 금리 차 때문에 그렇다고 이론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정확하게 컨트롤을 하고 있는 숫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위안화가 절하할 때도 마찬가지고 절상하는지 상황도 마찬가지고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더 맞다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이 환율에 손을 대는 이유는 금융전쟁에 대한 준비고 네. 지금 미국하고의 전쟁을 놓고 보면 일본이 좋은 사례가 됩니다. 일본이 1985년에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환율 조작을 이걸 이제 통해서 미국과의 전쟁에서 완패를 한 거죠. 네. 그래서 260엔 환율을 122엔까지 5년간 절상시키면서 53%를 절상시키면서 일본이 이제 거덜이 났죠. 그래서 아마 미국도 그 중국과의 2차전은 환율 전쟁으로 돌을 것이고 거기에 사전적으로 먼저 중국이 그런 어떤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네. 절상한 것이 이번 이제 환율의 그 9.3% 절상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최근 이제 위안화 환율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리고 달러 약세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펀더멘탈 거시적 요인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원인 그리고 실적으로 절하도 그렇고 절상도 그렇고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부의 조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좀 명확히 알고 가야 된다. 그리고 왜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는 이유도 우리가 알아야 그거에 맞게 대응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언론에 얘기하는 뭐 2년 몇 년 만에 사상 뭐 최고치 갱신하는 것도 그냥 레토릭이고 그 본질은 중국 정부가 철저히 통제하고 그 내부 목적은 두 가지. 첫 번째는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절상이고 또 하나는 미국과의 닥쳐올 환율 전쟁에 대한 사전 대비다. 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위안화 환율에 대한 얘기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